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향을 알려진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였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그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 첫 조사를 받은 이틀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이틀 만이니까 시간이 좀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앞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먼저 불렀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급이 높은 그 전 수석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수사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쟁점은 감찰 종료이냐, 감찰 중단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정상적 판단에 따른 종료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중단이었는지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조국 전 장관의 사법 처리를 향해서 그 시침이 제깍제깍 움직여가고 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전 장관 측에서는 1차 조사 후에는요,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조사에서도 이 1차 조사 때하고는 또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찰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으로 최종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의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 최종 책임에서 정무라고 하는 단어와 최종이라는 단어를 뽑으면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 거고 그러니까 감찰 끝이라는 결정을 내린 건 내가 내린 거고 내가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감찰 종료였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국 전 어떤 수석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감찰 과정에서 나온 비위 의혹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수사 의뢰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설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국 전 수석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관 통보하고 인사조치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온당한 조치였느냐. 그럼 여기에다 어떤 그 반론에 대해서 그러면 조국 전 수석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법적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눈에 띄죠. 그 첫째는 가족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과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시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바람은 피웠는데 불륜은 아니다. 이 말처럼 들리죠. 왜?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뭐 책임지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너무 비켜가는 얘기라서 아마 검찰 물론 이제 소송 전문가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전문가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습니다만은 아마 법 감정이나 또 법의 어떤 실체적인 이 판단에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좀 갈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미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떤 뭐 수뢰 의혹이나 이런 것들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고 나가서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감찰 단계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그럼 청와대가 파악을 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설령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다 떼내고 예를 들어서 골프채를 받았다, 항공권을 받았다라는 것만 어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기관 통보하면서 인사조치로 끝낼 사안인지는 솔직히 저도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2015년에 3월에 이미 제정이 됐고 시행에 들어간 건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럼 물론 이거 받은 행위 시점은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김영란법이라고 어떤 고려를 하고 설령 그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인 자가 업자로부터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거 한번 수사를 해야 되는 의뢰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이게 상식적 판단인데 기관 통보로 끝냈다. 그건 좀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요, 그 민정수석으로서요, 그 감찰에 대한 어떤 중단이라든지 뭐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이제 권한 부분은 이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윗선의 개입 여부인데, 여기서 정무적 최종 책임이라는 부분은 그 본인 이상의 윗선에서는 더 이상의 관여가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읽히는데 예. 또 실제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뭐 그 조 전 장관이 당시 수석 당시에 전화를 참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 고충을 토로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런 걸 언론 보도에 보면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위에서 무슨 압력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옆에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이런 사안까지 알았을 개연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들끼리 쑥덕쑥덕해서 봐준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실제로 최근 그 청와대 안팎에서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 격노했다. 왜냐?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서 친국했다는 얘기까지 네.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그 실제로 어떤 그 결정 과정에서도 예, 윗선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 다른 이게 각도로 봅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국 전 수석이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필요한 거지만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윗선을 뜻하는 게 아니죠. 윗선이라면 전화를 여러 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만 하면 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평선이라든가 그 아래선이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리고 건데요. 윗선에서 하면 전화 안 하죠. 조용히 불러서 좀 잘 처리해. 그리고 한마디 하고 말지 뭘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요, 첫 번째 1차 조사 때는 대략 한 12시간 가까이 됐었고요. 2차 조사가 한 15시간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럼 뭐 추가 조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간다 그러면은 검찰 조만간에 영장을 어떤 청구하는 쪽으로 뭐 움직일까요? 어떤 예, 검찰 분위기는 네. 영장 청구는 뭐 제가 좀 이 단호하게 얘기하면 100%고 네. 구속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사안은 그 이 가족 비리 수사하고는 또 달리 네. 이미 주변의 그 진술이 다 그 한 방향으로 이제 향하고 있거든요. 예. 최종 책임을 어쨌건 근데 조국 수석이 냈다. 본인도 인정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게 영장 청구하는 건 100%인데 구속도 100%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검찰이 그 말하자면 범죄 혐의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런 그 얘기인 청구하는 거죠. 건 100%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예.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 안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걸로 저는 듣고 네. 있어요. 뭐냐면 실무선에서는 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듣고 있고 네. 위에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사안의 성격이 자 그러니까 범죄를 어느 정도까지 소명하면서 입증을 할 수 있겠는가 관건이 되는데 네. 이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검찰이 같은 물증을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러니까 범죄를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인가? 예.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아마 검찰도 일정하게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 보태면 지금 이 검찰이 고민하는 부분은 백원우 그 비서관을 자 지금 공모 혐의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이 감찰 무마 의혹의 공모자다. 네. 그런데 과연 공동 정범으로 같이 기소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잠깐 읽고 있는데 이거 김태우 수사관이 이미 폭로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 이미 보고를 받은 시점에 네. 확인되거나 포렌식까지 했잖아요. 했던 것들을 아까 우리 저 김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정무적 판단으로 무마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법리적으로도 좀 그 통용되기 어렵다. 법 근데 감정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네. 검찰의 이제 그렇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요, 그 충분히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짚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조음자 관제는 감찰 무마 의혹 수사였고요.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의혹 관련돼서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첩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던 문모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실 비서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모 행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권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장 서른 의원은 그 오비 일학인지 뭐 겨누고서 한 것인지 좀 두고 봐야 할 거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관련해서
뭐 공정수사 관련해서 특검 여부를 뭐 내일쯤 뭐 최종 확정한다 그러는데요. 네. 조금 전에 그 뭐 결정적 항소에 출연했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특검이 뭐 특검법 관련 통과시키고 특검을 또 임명하고는 과정되면 내년 총선 전에 하는 것도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공세일 거다 이런 진단을 하네요.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일정하게 프레임 전쟁의 성격도 깔려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자, 이 사안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하명 수사냐, 네. 아니면 어떤 그 검찰이 비위를 덮은 것이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비위를 덮은 것이라고 어떤 그 전제라고 접근해 들어간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고 예. 하명이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프레임인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부터 여론을 찾아가면서 어떤 특검의 어떤 필요성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런 주장이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제 금요일에 내일 그 최고위, 그러니까 뭐 특위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네.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에 이제 올려서 법안 발의를 한다면 월요일에 송영길 의원이 지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바로 이 네. 문제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이름으로 아마 대표 발의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전수석 교수 하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것이 보면은요 지역에서 울산 쪽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제 제보가 접수됐고 그 제보가 어떤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찰로 가공돼서 내려갔잖아요. 가공이 됐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는요 윤도한 그 소통수석이 이 접수했던 제보, 받았던 제보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아래로 경찰로 이첩했다는 보도는 허위 조작이다. 언론에 대해서 이 단독이란 보도, 뭐 독이든 사과 받지 말고 검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저 진짜 예. 안타까운데요. 예. 왜 진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불 끌라고 허겁지겁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 브리핑이에요. 왜 지금 이게 알려졌는지를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검찰이 흘린 것도 아니고 네. 김기현 울산시장이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그 검찰에서 문건 제시하는 걸 보고 당초 이것이 제보 문건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첩된 문건입니다. 네. 그리고 깨알같이 메모를 해갖고 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거예요. 왜냐? 복사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난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 더 홍익표 그 어제 수석 대변인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허위 조작된 지금 증언을 나와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검찰이 가만두겠습니까? 법적 책임져야겠습니까? 여기로 한번 넘어. 그 얘기만 딱 아니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예. 그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른바 단독이라면서 보도한 어떤 그 신문이 네. 보도의 출처를 어떻게 되냐면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예, 아마 제가 사건 말씀을 드린 관련자가 거예요. 예. 바로 지금 이전 수석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정할 근데 수는 없는 문제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 복수에- 그럴 수도 복수에 들어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놓겠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개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건이냐면 그 문모 행정관이 제보를 받았다라는 그 문건. 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첩보 문건, 그러니까 하다를 했다라는 첩보 문건. 검찰이 2 문건을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네. 하면서 문건의 제목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과 송병기 부시장의 기자회견을 종합을 해보죠. 제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SNS를 통해서 제보가 됐다고 네. 했어요. 자, 그런데 문건으로 A4 용지에 4장짜리 문건이래요. 제보 문건이. 그러면 이 문건은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송병기 부시장이 작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문모 행정관이 작성을 한 건가요? 아니죠. 그걸 출력을 했다 그랬으니까. 아니, 얘기만 그러니까 좀 예, 마무리할게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문모 행정관이 그러니까 작성을 했다고 치죠. 검찰은 이걸 어떻게 확보했죠? 만약에 확보를 했다면 총리실을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바로 문모 행정관의 그 문제를 캐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고 압수수색의 1순위가 바로 이거였을 텐데 어떻게 이미 이건 검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납득이 돼요? 아니 앞뒤가 그거는 되는 그거는 거예요. 일로 이제 팩트에 다시, 조금 예, 이전서. 제가 보기엔 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그 입수한 이첩 문건은 경찰에서 제출한 거예요. 아니 그건 첩보 문건이고 제보 문건 지금 말하는 문건이 거예요. 2개 있다고 제보 그러니까요. 문건? 제보 예. 문건은 그거는 처음에 출력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이미 여러 군데 이미 이 유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니, 검찰이 여러 군데 어디에 유출이 아니 됐어요? 아니 우리가 뭐 지금 뭐
검찰이 수사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밝히겠죠 나중에. 네. 입수 경위까지 우리가 뭐 추정해서 할 이유는 없고 그럼 검찰이 아니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면 검찰이 정리할게요. 왜 예. 그걸 저거 하겠어요? 청와대의 어떤 그 브리핑에 따르면 SNS로 받아 가지고 그거를 문무회 행정관이 다시 정리를 했다라는 대목은 브리핑에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문무회 행정관이 정리했다는 제보 문건과 그거를 기초로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을 청와대가 확보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요. 첫째, 그 제보 문건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금시초문이에요. 자 그러면 검찰은 그러면 이 문건이 정말로 그 제보 문건이 맞느냐는 기정사실하고 보도할 사안이 아니라 첫째 검증돼야 되는 사안이다. 첫째 이 문제로 말씀을 아니, 드리고요. 제가 그 잠깐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듣고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치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총리 민정실을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저는 거기서 그러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물음표를 찍을 이유가 없어요. 아주 명료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보 문건은 이미 송병기 부시장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송병기 씨가 제출했을 거라고 나는 아니, 내가 낸 거는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고 그다음 두 얘기해 번째. 보세요. 예. 아니 그 남의 얘기를 또 듣고 해야지. 예. 자기 얘기하면서 아, 우리 그렇게 하면 동료 되죠. 패널인데 그렇죠. 그래요. 우리끼리예요. 그러니까 네. 다 듣고 하시라고. 자 첫째, 그러면 자 최초 제보 문건은 송병기 부시장을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송병기 씨가 압수수색에서 안 나왔더라도 당연히 나왔겠지만 제출했을 거라고요. 그럼 100% 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 문건은 경찰에서 이첩받은 문건이 이거라고 이미 그동안에 오래 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저기를 다 수사했잖아요. 지금 경찰들을 라인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그게 뭐 대단한 예, 여기서 이제 의문이라고 알겠어요. 얘기를 합니까? 자 이해가 다시 안 한번 가네. 말씀을 드리는데 제 예, 얘기를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개예요. 잠깐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페이퍼가 두 개인데 그거를 뭐 그러니까 하나는 제보받은 검찰이 어떻게 입수했냐라는 건 제 제 얘기 얘기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처음에 청와대로 제보받았던 원고처럼 첫 번째 문서가 있고요. 거기에서 문무 행정관이 뭔가 거기다가 편하게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 그게 이제 결국 첩보 문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해요.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첩보 문건을 입수했던 건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문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첩 문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보를 받아서 정리를 했다라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추정이에요. 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신문이 보도했다는 제보 문건이 문무 행정관이 정리했다라는 그 기술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정인데 예. 자 문무 행정관이 그러면 정리한 문건이라고 치죠. 그건 송병기 부시장 압수수색해서 나올 수 있는 문건이 아니죠. 왜? 문무 행정관이 그걸 정리해서 송병기 부시장한테 넘겨줄 이유가 없는 아니, 거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 그러니까 없지만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보도에서부터 이야기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제가 이제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 보도의 얼개가 그걸 얼개가 딱 맞는 기정사실로 건데 하고 문제예요. 이야기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냐 있는 저는 그것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이 질문을 100%. 던졌던 거는 그 오늘 조금 전에 윤도한 청와대 그 소통수석이 예. 그동안에 이제 제보를 받은 문서에 뭐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이첩했다는 보도는 허위 조작이다. 오보 뺏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 어떤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요것만은 제가 못해요. 뭐냐면 여기서 마칠게요. 아니 지금 자꾸 말하자면 검찰이 왜 그 두 문건을 갖고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입수 경위를 당연히 입수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것도 입수 못했다면 그거는 검찰이 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제가 이름을 대고 얘기해도 돼요. 여러 기자들한테 이미 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판사 출신 시장과 그다음에 석동현 검사장 변호사 따라간 사람 앞에 검찰이 내놓고 하나하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쨌건 우리가 확인한 건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그걸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러면 그건 정말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마지막 지금, 마지막 반론만 하고 다시 뭐 저는 새로운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째, 검찰이 이걸 입수해서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확인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제기를 하는 거고요.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설령 그렇다고 치면 총리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것 말고 뭐를 그러면 하려고 했느냐?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건 검찰에서 저는 이 보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여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검증돼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마치 사실인 양 전제하고 의혹을 확산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점을 다 제기하는 정리됐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거고요. 그 이준석께서는 그 관련되는 제보받은 문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건 팩트예요. 내려간 건 두 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확보했을 범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강한 어떤 원하시면 확증적인 내가 다음 시간에 들고 올게. 확증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런 가운데요. 뭐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돼서 뭐 새롭게 제기될 의혹들이 있는데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자였던 임동호 예. 전 고맙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 위원이 이 청와대 측에서 뭐 다른 자리를 권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임 전 최고위원 측에서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이거는 정말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게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떤 당원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만약에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따라서 그냥 이건 좀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거와 네. 안 하시면 그 대가로 어떤 이런 자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는 이건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네. 따라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나중에 해명에 따르면 그냥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아는 사이에는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그냥 뭐 친구라든지 지인 차원에서 그냥 이야기했던 수준이다. 예.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예단을 안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왜 오사카 총영사냐?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총영사 많습니다. 아니 네.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가요. 사실은 이 외교부에 많은 총영사관이 있잖아요, 세계에. 상해 총영사관 다음으로 큰 데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드루킹 사건 때도 도모 변호사 그거 시켜달라 그랬다가 센다이 가라 그러니까 거절하고 한 곡절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백원호 씨가 등장했었어요. 이번에는 자 어쨌든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름이 어쨌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는 원래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는 6개월이 시효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무슨 후보 유도 매수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는데 이거를 공무원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하면 시효가 10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선거 개입에 중대한 사실이라면 물론 네. 저는 사실로 보지만 그리고 처음에 우리 임동호 최고위원이 뭐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자들한테 통화하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워낙 후폭풍이 커질 것 같으니까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면 네. 자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었다고 지금 믿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을까요? 난 그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말이 진실일까 앞에 말이 진실일까? 확인해 보죠.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여론조사 사항이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걸핏하면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런 거. 아유 왜 또 말씀을 그렇게 걸핏하다는 건 대단히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런 사실 확인할 이야기 사항이니까 중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정리하죠. 거는 저희는 저희 라이브 설전에서 최대한 지양하고요.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 사모펀드 및 입시 부정에 관련된 이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는데요.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판 준비기일 역시 또 열렸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한 사건, 이른바 한 사건 두 재판이 좀 돼버리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재판부와 오늘 또 검찰이 서로를 향해서 좀 강한 또 말을 했어요.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서 편파 재판이라고 좀 항의했고 재판부는 또 그런 검찰에 대해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묻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여론조사면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여론전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의 충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도적인 어떤 충돌이라고 저는 보는 게요. 검찰이 먼저 쳤습니다. 왜냐하면 기일조사에서 왜 공소장 변경 불허 때 우리가 이의제기했던 게 기록이 없느냐. 치면서부터 들어갔던 건데 여기서 결국은 검찰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재판부가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도 결국은 이 재판부의 편파성이 결국은 작동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론에 대중에 어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발한 게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검찰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개인적인 무슨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또 입증이 됐고 두 번째 저는 지난번에 100번 양보해서 엄격히 법리를 적용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실제 법감정이나 어떤 상식에 비춰보면 어쨌든 위조를 했다고 하는 팩트는 하나거든요. 물론 시점이나 나머지 육하 원칙의 몇 개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병합 심리 말하자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병행 심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개의 사는 팩트를 놓고. 근데 검찰이 자신하는 거는 이거예요. 설사 1심에서 당초에 그 기소했던 부분에서 대하여 공소 기각이 내려지더라도 2심에 가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병합되면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하실 때 위조를 좀 언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관계 짚어야 되니까 위조를 했다는 팩트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조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위조를 했다는 팩트는 검찰이 공소장에 일관되게 그렇죠. 적는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예. 좀 저는 얘기를 검찰 그 처사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육하 원칙 가운데 무엇을 표창장을 빼고는 다 틀렸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추가 기소를 했어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말해서 육하 원칙을 다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은 당연히 그거는 철회를 하고 취소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빠득빠득 우기면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어떤 표창장 논란과 관련돼서 이 이슈에서 처음부터 이제 등장해서 줄곧 이제 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바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입니다. 근데 동양대 총장, 최 총장의 학위가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교육부가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요. 예전에 이제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전 수석이. 근데 저는 우선 교육부가 왜 갑자기 동양대 감사를 벌였죠? 요새 뭐 주요 대학에 대해서 감사는 뭐 상시적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까지 그리고 요청이 이해하기 오비일학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 요구가 예, 있었죠. 예. 어쨌건 그것이야말로 오비일학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전 이 일 딱 하면서 뭐 이분이 박사학위가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 하는 논란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갑자기 왜 트럼프 탄핵 과정에서 그 빈드만 중령이라는 사람이 제복을 입고 나와서 대통령이 통화한 거 들었다고 했을 때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에게 인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더구나 차립대 총장이 한 거 갖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 말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 말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 5개의 학위 가운데 3개가 위조된 걸로 지금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 학력으로. 그런데 그 허위 학력을 표창장에 기재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위조 표창장이죠. 그러면 검찰 기준으로는 엄청난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뭐라고 할지가 저는 정말 궁금하다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